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할 곳은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잠수교입니다. It's the coldest hand to run down this land. 원래는 여기가 장터도 열리고요, 맥주 펍이 열리는 곳이라서 굉장히 북적북적한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 음주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쁜 장소를 저희가 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잠수교. 영어로 뭐죠? Submerged Bridge?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7월의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오늘은 잠수교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요즘에 잠수교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제가 또 뉴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자들이 가장 많이 비가 왔을 때 스탠드업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기 보면 항상 이 잠수교가 걸리게 스탠드업을 하거든요. 그만큼 서울에서 비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점점 이제 장마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 오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서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한강 수위가 6.5m 정도 되면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데 5.5m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장마에만 대비한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잠수교는 1976년에 생겼습니다. 그 뒤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반포대교가 1982년에 그 뒤에 올라간 건데요. 그 이전에는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라고 해서 혜은이 씨 노래도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많은 교통량들이 집중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을 텐데 이 잠수교가 생기면서 저쪽에 보면은 서빙고동, 이촌동 쪽과 지금 보시는 반포동 쪽을 잇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다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남이 굉장히 화려하게 부동산적으로 비싸고 아주 꽉 찬 도시인 거, 이런 것만 상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강남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오히려 부초는 저 강북에 있었고요. 지금 저 뒤에 보면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강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농부가 정말 소가 쟁기를 끌던 논밭밖에 없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이 발전을 하는데 잠수교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가 오면 왜 잠수교 물에 잠기지? 다리는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실 공사 아니야? 이거 마치 시골에 가면은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왜 굳이 만들었을까? 이게 구실을 못하니까 위에 반포대교를 또 지은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리고 휴전이잖아요. 우리는 정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생길 수 있고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알고 있는 동료들이 정말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한반도 전체가 무덤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이제 재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때 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다룬 그림인데요. 저는 이게 모르고 봤을 때는 한국 전쟁인지 몰랐어요. 한쪽에는 헐벗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정말 가차없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자비나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기도 하면서 그래도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6.25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 한 달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산까지 수도를 다 빼앗기고 내려갔다가 다시 복구가 된 거였기 때문에 그 정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중동전쟁 같은 데서 보는 게릴라전 같은 것처럼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공산당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믿질 않았대요. 자, 다시 대한민국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저쪽에는 미군 기지와 국방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로서 뭐 요즘에 해방군이다 점령군이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남한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미군이 와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함락되지 않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을 것 같아요. 저쪽이 훨씬 물자가 있는 곳이었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다시 전쟁이 났을 때 이 두 곳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지금처럼 전철이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잠수교를 그래서 낮게 지은 거기도 한데요. 굉장히 높이가 낮죠. 땅하고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차가 없기 때문에 기갑부대가 언제든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높은 것보다는 다리가 낮은 게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강남 쪽으로. 지금은 강남이 굉장히 부촌인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 물에 잠기니까 잘못 지은 거 아니야 하시지만 당시로서는 최신 공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에 잠기면서도 상판이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각을 15m 간격으로 촘촘하게 지었어요. 촘촘하게 지은 것은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미리 공장에서 상판을 만든 다음에 가지고 와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비가 오는 잠기는 도심형 징검다리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다리였던 거죠. 자, 우리 빈둥님들 잠수교 원래 처음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원래 잠수교의 처음 이름이요 잠수교가 아니고 안보교였어요. 잠수교는 오히려 애칭 같은 거였고 왜 안보교라고 했냐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다리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한강이 굉장히 여러 스팟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포와 서빙고동을 잇는 이 라인이 여기가 제일 짧대요. 실제로 한강을 건너는 거리가 8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저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 1km가 좀 덜 되면은 그냥 꼭 운동이 아니라도 산책 삼아서 걷기 딱 좋은 거리잖아요. 800m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가장 단축된 거리였던 거죠. 이게 항공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1976년에 잠수교를 짓고 그 다음에 위에 반포대교를 올리다 보니까 위에서 적이 침투했을 때 위에서 찍어도 잠수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숨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양을 보면은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 끝에 보면은 파란색, 이따 저랑 같이 가볼게요. 이 파란색으로 아치 부분이 약간 들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람선이 통과해야 되니까 만든 부분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교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식이었어요. 큰 배가 지나가면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중간에 선박 통행 장치를 없애고 저렇게 파란 부분 아치형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데이트 하실 때 아는 척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는 전체가 차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4차선 중에서 절반은 사람이 달릴 수 있게 하고 또 절반은 차가 달리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다리가 돼서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다리를 이용할 때 저는 잠수교 쪽으로 되게 많이 빠지는 게 반포대교는 막혀도 잠수대교는 안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쪽을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잠수교로 가면 덜 막히는구나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밤에 올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운동으로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다리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 전체를 다 보행로로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차가 많이 막힐 것 같다.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샛길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보기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물과 산책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잠수교를 저랑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평소 같으면 일도 아닌데 더워. 마스크 때문에.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운동하시고. 한강에 공원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외국 가봐도 수도 한복판에 큰 강이 지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치? 여기가 이제 시작 지점.
저런 데 보면 교각 밑에 다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네. 여기 봐봐요. 와. 저기 봐봐. 과거 최고 홍수위. 저기까지 물이 잠겼었나 봐. 그치? 엄청 많이 잠겼다. 그리고 원래 여기 다 차들이 다니다가 이렇게 양 옆을 2008년도부터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전에는 잠수교라는 게 사람이 걸어 다니던 다리가 아니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빛동등선 생기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곳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저기 봐봐. 너무 예쁘다. 유현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 오라. 다리를 자세히 보면 판테온, 이집트 신전이 떠오르면서 교각을 쳐다보면 사람도 차도 안 보인다. 혼자 정화가 되는 장소다. 물과 가장 가깝게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이다. 때로는 인간이 자연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다리. 이 공간에서는 모든 구조체가 가려져 있는 현대 건축물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동을 얻는다. 인간과 자연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죠? 우리가 다리에 있으면은 숲이든 물이든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지지만 여기만큼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아,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강물이 바로 옆이고, 지금 저쪽에 보면은 남산타워도 보일 거예요. 끄트머리 가면은. 세빛 둥둥선도 보이고. 걸을 수 있겠어? 네. 근데 나는 요즘에 좀 여기 지날 때마다 좀 슬픈 생각도 좀 들더라. 내가 이 잠수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지나간 마음에 가슴이 저릿한 게, 저번에 혼자 밤에 이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술 마시고.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손정민 군 아버님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의대생 아버님.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강변 아파트 살고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한강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저렇게 운동도 하고 즐거운 공간인데 어떤 분들한테 참 마음이 아픈 공간이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한강이 어떤 느낌일까. 원래는 여기가 무지갯빛 다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서 가장 긴 무지갯빛 다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분수를 쏘면서 빨주노초파남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빈동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 잠수교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처럼 아름답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잠수교에 마음 아픈 사연들, 또 가슴 짠한 사연들 있다는 거 지나가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잠수교라는 공간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잠수교라는 공간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공간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의 사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라서 우리 빈동님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